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12월 1일, 12월 달 드디어 연말이 됐습니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가 1.19%, 코스닥도 0.53%로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전체적인 매도가 나왔어요. 거래소에 1,700억, 코스닥에서도 760억, 선물시장도 4,200억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GM과 LG 세액 공제 부분을 85%까지 달라라는 이제 때를 쓰면서 이번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줬고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에도 악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하고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1일이니까 오늘 밤 새벽에 있을 이제 세부 규정, 중국 배터리 관련된 세부 규정 발표의 시나리오 그리고 개별 종목들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아시죠? 주필승 투자연구소 새로운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호재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닛 앨런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급격한 긴축은 필요가 없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특히 월가에서는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 소비 지출, 실업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경기 둔화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동결 내지는 인하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실 거예요. 빌 에크먼이 제2의 워렌 버핏이다 할 정도로 월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미국 연준이 내년 1분기 이내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틈타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시장보다는 횡보 내지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악재가 없었는데 이놈의 GM 때문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GM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AMPC가 뭐냐면 세액공제 보조금이에요. 이거를 85%를 배당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5대 5니까 5대 5로 나눠 먹으면 되는데 자기는 85% 정도까지 주고 그다음에 뭐 이익률을 좀 올려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껏해서 투자했더니 보조금 내놔라. 상당히 깊어지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럼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회의 합작사 부담을 이제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GM하고만 한 게 아니에요. 포드도 있잖아요.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그죠? 그밖에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과 지금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GM 문제가 잘못된다 그러면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협상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3분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2,155억을 받았어요. 1분기에 1,000억 정도 받았고 2분기에 1,100억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SK온도 2,0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조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연간 조 단위의 그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거를 니네들이 미국 기업을 위한 보조금인데 왜 가져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85%를 내놔라. 대신에 내가 이익 난 거 좀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LG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현재는 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협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잘못되면은 포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UAW죠. UAW. 예,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인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전미 자동차 노조의 모든 요구 사항을 들어줬어요. 얼마나 강한 요구 사항이냐면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이번에 2028년까지 기본 임금을 25%로 인상해 달라. 그리고 최고 급여에 도달하는 시간이 원래는 8년이었는데 이것도 3년으로 단축해라. 임시 직원들의 급여를 150%를 인상하고 정기적으로 만들어라. 이걸 다 들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 같이 피켓 들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역시 노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때는 이때다. 그래서 비노조 자동차 부분까지 전체 노조화 하려겠다고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안 팔리고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서 GM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죠. 본인들이 손실을 봐야 되는데 굳이 합작사까지 연계해가지고 손실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좀 그래요. 좀 자기의 그 이익이 조금만 어긋나도 물론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LG가 어떻게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이게 바로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조금 협상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고 이런 것들은 점점 해소되는 이런 분위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가장 중요한 중국 배터리 부품 차단 규정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협상이 더 필요한 거니까 그냥 일시적인 돌발 악재였다라고 보면 되고 이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겠죠. 요거는 LG에 맡겨야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전미노조 얘네들이 문제인데 얘네가 앞으로 13개 자동차 제조사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뭐 테슬라, 도요타, 혼다 웬만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비노조들도 야 가입해라. 나 이번에 봤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협상을 보였냐. 너네들 다 가입하면 같은 혜택을 줄게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발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뭔 소리냐. 일론 머스크는 노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노조원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게 당근과 채찍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노조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임금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올려주는 요 피크 내가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많이 줄 테니까 너네 노조 만들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미노조가 여기를 넘어서는 임금 협상을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테슬라가 주장했던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임금을 더 여기까지 올려주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가 됐어서 최근에 유대인들 또 욕해가지고 그 지금 방송 또 다 뺐잖아요. 광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요구해가지고 또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아무튼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세계의 악동이냐 아니면 정말 용감한 사람이냐 나중에 시대적으로 역사가 평가해 주겠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혼자 좀 이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올 우려기관 시나리오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허용 범위를 어느지까지 줄 거냐 25%에서 30% 만약에 비중을 줄여라 그러고 하면 이제 한국 기업이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기술을 의회에서 포드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그렇고 현지 공장을 세우면 중국의 기술 협력을 허용할 것이자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요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유예기간 여부입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차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향력을 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광물이라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예기간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고 네 번째는 핵심 광물 규정
핵심 광물 규정은 25년부터 시작하고요. 부품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 규정만 살짝 먼저 발표하고 광물 규정은 나중에 또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3번이나 한 4번 정도 나오면 시장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나오는 순간 어려워져요. 2번 나오면 중국 기술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나오면 좀 어려워지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지분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이 추가적으로 좀 자금을 더 넣어야 되니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해 가지고 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활성화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해외 우려 기관을 지정한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해줘야 확실하게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나오면 일단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안감이죠. 불안감이 없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나쁘지만 않다고 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죠. 오늘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에코프로 BM이 121선을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21선이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 요거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어야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뚫고 나가야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좋게 얘기 나와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아직까지 갭이 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움직일 때 짱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짱대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트로만 놓고 보면 BM이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금양이 물론 이제 MSCI 편입도 있지만 여기 120일 넘어가지고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을 거냐 위에 있을 거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요 위에 있을 때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BM이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큰 음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변동성은 있어요. 변동성을 위한 트레이딩 매매가 유효해 보이고 짱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 편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2주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패시브 매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GM과 LG 문제가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요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여기 세부 규정 요거를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연준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5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되고 있고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 보면 또 연말에 또 기관들 펀드 평가 때문에도 계속해서 종목을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차전지 섹터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데 거래소 주식은 벌써 이렇게 코스피는 올라가 있습니다. 120이 언저리 맞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2차전지 섹터들이 올라줘야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가 돼서 여기를 뭐 한 방에 뚫을지 N자형을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섹터들이 조금씩 너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시간이 곧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그래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리튬 가격 하락이라고 자꾸 유진투자증권의 애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시장에 다 반영됐잖아요. 그죠? 더 이상 안 떨어지면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 안 떨어져요. 만약에 리튬 가격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요거만 떨어지니까 인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참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라요. 예. 요게 벌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에코프로가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진짜 리튬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됐어야죠.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뭐 BM 같은 경우는 더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리튬 가격은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시장이 벌써 여기 다 녹여놨다는 겁니다. 이 주가에 벌써 이런 마이너스 부분을 다 녹여가지고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또 떨어진다. 이런 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영향 받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리튬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바보입니까? 당연히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 내년 초 1분기 안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면 여기 선반영돼서 주가는 벌써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절이 거의 좀 마무리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가는 정보만 올라가는 오늘 대한통운이 12만 원 찍고 떨어졌긴 했는데 가는 정보만 올라간다.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것 때문에 그렇다. 연기금이 이착 관리 수익률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을 올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종목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 증권가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베스트 애널을 뽑고 있습니다. 곧 애널리스트들도 평가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들도 좀 본격적으로 주식을 몰아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일부 종목 올라가기, 여러분들이 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살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이 종목으로 게임주들이 다 올랐죠. 위메이드는 뭐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위메이드가 좋아지고 있다. 제가 영상을 안 올리기 전에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 120에서 넘어갈 때 위메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메이드가 1년에 1000억씩 들어가는 소송 이제 승소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위믹스 때문에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위믹스가 상당히 최근에 급등이 하면서 위믹스 코인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금리가 인하될 때를 보면 게임주 역시 잘 올라가요. 게임주, 제약바이오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좀 움직이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시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또 종목들이 조금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되면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NC소프트는 소통방에서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에 대한 코멘트를 오늘 멤버십 소통방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해드렸고요. 아무튼 NC소프트를 보면 이렇게 기관들이 좀 새롭게 좀 들어오는 걸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게임이 12월 7일입니다. TL이라는 게임이 거의 10년 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제가 요거 한번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요거 과거에 제가 여기 NC소프트로 정말 큰 수익을 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 금융위기 때 2008년도 요때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금융위기 때 여기 한 2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20만 원까지 쉬지도 않고. 요게 나온 게임이 바로 뭐냐면 아이온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동안
리니지밖에 없던 회사가 아이온이라는 게임, 물론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닥권에서 뭔가 새로운 게임이 났을 때 NC 소프트는 큰 수익이 났었다라는 전제로 넣고 보면 그 이후에 좀 조정받다가 리니지 M이 성공하면서 여기 100만 원이 넘어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론 조정을 좀 받고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TL이라는 게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TL. 기존의 리니지가 아니라 과금이 없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모토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어떤 그 수익률 관리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관도 연말 평가하려면 뭐 조금 사가지고 올리는 것보다는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조그만 종목들 막 이렇게 세네 배씩 올려봐야 돈이 안 됩니다. 내가 뭐 1,000억 정도 이상 막 사면서 이 주식이 올라가야 전체적인 펀드 그 수익률이 올라가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 미래에셋에서 많이 하던 방법인데, 아무튼 여기서 좀 수익이 크게 나려면 이렇게 큰 시가총액이 있는 것들을 많이 사서 슈팅을 좀 크게 내야 여기에 펀드 수익률이 빡 올라간단 말이죠. 대한통운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NC 소프트도 어떻게 됩니까? 120일 넘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게임 업종들이 출시 전에 올랐다가 출시되면 빠지고 이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했던 방법대로 121선 돌파, 그리고 수급 들어오죠. 그리고 연말 연기금 위탁 수익률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 신게임 뭐 만들기 좋잖아요. 기관들은 뭔가 근거를 만들고 그 주식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통을 만들 때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금 평정을 하고 있다.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주면서 대한통운이 쿠팡에 물렸는데 조인을 맺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근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관리, 새로운 게임, 그리고 121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해봤더니 이런 가능성이 높더라 이거예요. 그죠? 자, 위메이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소통방에서는 일단 NC소프트를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오픈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그 새내기주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기존에 매물대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매물대가 없는 신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런 신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개인들이 초단타 또 빚을 미수로 막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요런 매매는 제가 해보니까 9번 성공하다가 딱 한 번 실패하잖아요. 그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먹고 하다가 딱 한 번 고점에 물려버리잖아요. 숨도 못 쉬게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잃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인데 비투로 하기 때문에 미수나 신용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이 계좌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크게. 그래서 9번 성공하다가 딱 한 번 실패하면 계좌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50%, 최소 50% 이상 까져버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근거를 가지고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자, 9번을 실패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성공해도 계좌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손절 했지만 한 종목이 여기서 120을 뚫고 호재를 받고 빵 뜨면 요게 많이 가요. 여기서 이 손실 보는 부분보다 요게 더 커지면서 전체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9번 성공해서 한 번 실패해가지고 계좌가 없어지는 매매하지 마시고 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해서 전체 계좌를 1년 단위로 봤을 때 누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사칭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와요. 아직도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주필승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젊은 친구들이
이게 좀 뭐랄까 정상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최근에 보면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30대 이런 친구들인데 아무튼 이런 사기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카톡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여기 주필승 투자연구소 멤버십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나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실명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요게 아니면 다 뭐라고요? 사칭입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사칭 문제가 다시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칭 문제. 요거 때문에 제가 채널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주필승이 직접 운영하는 방이 맞습니다. 요거예요. 요 방이 주필승이 직접 운영하는 방입니다. 요거 한 달에 50%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벤트 방이야 이런 거 따로 받지 않고요. 일단 사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소통방 멤버십으로만 실명을 확인하고 일정 인원으로 제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 하루에 커피값 정도, 메가커피 정도, 이 정도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 이들은 뭐 좀 사칭해서 거액을 받잖아요. 그죠? 한탕 하려고.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분명 1년 단위로 하지 않는다.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월 단위 최소 3개월, 최대 3개월. 그것도 3개월 하시면 아마 DC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면 3개월이고 거의 월 단위로 이용하고 멤버십을 또 해지하면 최소 3개월 동안 가입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칭하는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막 해지하고 이러니까 아예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64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신청하겠다, 멤버십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를 링크로 보내드릴 거예요. 사칭 문제를 해결하고 멤버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고 있는 뭐 주식시장에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아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이렇게 소통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독자 소통방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 휴대폰 뒷자리를 입력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찾아서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입금하신 분들 계시죠? 몇 분? 그런 분들 제발 뒷자리 내 자리 성함하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넣어드릴 수가 있어요. 뭐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팸 차단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휴대폰 뒷자리를 안 넣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식 투자의 지표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간에 좀 변화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